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테마군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가격 추이에 따른 약간 괴리율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테마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크게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성을 가져가면서 위험성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할 것인지에 따른 정확한 내 모델 구성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자리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자리가 안 잡혀져 있으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를 어느 정도 노출을 해야 변동성이 커진 장에서 내가 수익성을 가져간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뻘소리 같지만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개인한테 먹을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한테 엄청난 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내 인생이 자본적 흐름에 있어서 삶의 질이 완벽하게 바뀌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추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베팅을 할 때도 건강한 베팅에 있는 비율을 내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인생 전략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인이 하찮게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베팅을 하면서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 인생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테마 전략도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트렌드가 이런 쪽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디핀입니다. 디핀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은데, 디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매번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혼돈하게 주죠. 그게 크립토 세상입니다. 그래야 못 알아먹어야 이쪽에다 코인은 몇 가지 더 사주고 그걸로 이제 투자 자금으로 대체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게 재단들의 그냥 생각에 대다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이제 디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물리적 장치, 뭐 공유기든 뭐 대시캠이든 그 다음에 하드웨어든 이런 쪽을 공유를 해가지고 그 대가에 따른 코인을 지급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코인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테마군으로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코인의 개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웹 3.0 시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델링이 좀 더 앞으로 뭐 구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조짐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시아코인, 그 다음에 뭐 파일코인, 뭐 그 다음에 뭐 골렘 이런 쪽을 많이 들어보는데, 과거에 좀 죽었던 코인들도 다시 테마군으로 집결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TT나 세타가 요즘 많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연초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테마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여전히 먹을 수 있는 포인트와 트렌드만 잘 따라가 보면 괜찮다. 근데 내가 위험도 노출을 어느 정도까지를 할 거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너무 올인 베팅은 하지 말자. 알트코인은 올인 베팅 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게이밍 쪽 중요합니다. 이 게이밍 쪽도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이제 김치코인 게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코인이 있죠.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찝어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어2 코인 쪽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BRC20 쪽도 같이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BRC20 쪽도 대표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체 마켓캡 비중의
해당 테마군이 얼마나 좀 시총이 많이 빠졌고 볼륨도 많이 얼마만큼 죽었냐 늘었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그냥 표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때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조정이 좀 나왔죠. 그러면 대형 코인들 위주로만 줍줍을 해보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계열에 있는 테마직구는 여전히 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존재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전히 오르디나 뭐 SATS 정도까지는 괜찮고 내가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던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는 전략은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레이어 2 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데 레이어 2 안에서도 뭐 가격이 좀 싸고 긴 뭐 이런 쪽은 뭐 루프링이나 보바가 있겠죠. 근데 위험성은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직군 쪽의 수익률 부분을 좀 포기를 좀 하면서 접근을 할 거냐. 나는 위험성, 이 돈 아예 날라갈 수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옵티미즘 아비트럼인데요. 옵티미즘 쪽이 좀 더 훨씬 더 나은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레이어 2에서도 시가총액 대비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볼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그리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이쪽에 있는 자금이 계속 머물 수 있냐 아니냐 이게 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게임 쪽 봐야 되겠죠. 게임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타 쪽이 요즘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전 프로2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페이스북 쪽에서도 이제 VR 쪽도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테마직군에 여전히 좋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원래 좀 튀었던 애들, 많이 튀었던 애들, 뭐 AC 인피니티나 샌드박스 이런 쪽 하고 그 다음에 김치코인에서는 여전히 좀 모니터링이 잘 되어져 있는 위믹스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뭐 넷마블 뭐 네오이즈 컴투스 요거는 좀 위험성이 높으니까 알아서 그냥 하시길 바라겠고 왁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카카오 관련된 게임 코인은 접근하지 말 것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POW 코인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반감기 이유에 따른 수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먹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하고 호환 업그레이드로 통해서 여전히 생태계 조성에 따른 자금도 계속 투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해시레이트도 여전히 죽지 않았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POW 코인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이 AI 빅데이터 토큰 쪽에서도 무언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분명히 AI가 올해 대세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I 관련되어져 있는 쪽에서도 어떤 두각화된 그런 쪽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시간 관계상 그리고 건강 관계상 좀 잘 많이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 테마군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덩달아 레이어 1에 있는 코인들은 마찬가지로 전체 비트코인이 성장을 하게 되면 레이어 1도 같이 재평가가 될 거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ETF 되면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NFT 쪽도 기존에 갔던 애들 위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라나나 아발란차 어떻게 보냐라고 했는데 이미 6배 또는 10배 이상 올라왔던 코인들이기 때문에 수익 비율만 좀 낮춰놓고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맞다. 여전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는 전략 괜찮고 그 다음에 시즌이 아웃이 되면 여전히 솔라나나 아발란체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알트코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격이 방어된다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 나름대로 뭐 전략들이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되고 나서 ERC20 코인들도 좀 유심하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NFT 쪽도 이제 기존의 블러나 오픈시
뭐 이런 쪽 뭐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기가 특수한 형태로 만약에 어떤 테마군을 만약에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전체 유통량이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거래소에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 거래소 기간의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점유율이 어느 정도 구간에 나오고, 만약에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급 분포도에 따른 그 점유 범주도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빗썸 안에 있는 거래되어져 있는 총 거래 빈도에 있는 보유자 빈도수가 많았던 고래가 한꺼번에 물량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위험 노출 빈도가 훨씬 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내 알트코인은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구나 하니까 하는 거와 그래도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갖고 보는 거와는 좀 나중에 수익률로 보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자산 관리를 지켜냈었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니 이런 점을 좀 보셔라. 그리고 왜 내 거는 안 갈까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비트코인이 비싸면 이분들은, 여기에 있는 움직임에 있는 이분들은 자금이 분명히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마켓 간의 이동이 많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BIC20 쪽에서도 많이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테마를 몇 가지 제가 알고 있었던 RWA 코인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세였던 그런 테마 부분을 한 번은 정리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